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와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의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힘든 시기일까요? 비트코인도 날아가고 있고 한때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엔비디아는 현재 테슬라보다 거의 몸집이 4배나 커진 상황입니다. 테슬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한국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로 힘든 상황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문제점은 이 힘든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여유 자금이 아니면 투자 금지인 것 같아요.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의 의외의 발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하원에서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월 FOMC와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현재 PC 물가라든지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경제가 예상되는 경로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현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되돌리는 완화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힌트를 준 것이죠. 자, 하지만 경계감도 드러냈어요. 충분한 데이터, 즉 목표 인플레이션 2%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적절치 않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1월과 똑같은 발언이었고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은 안도감을 느끼면서 오늘 시장 반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미국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 자, 이틀 전에는 ADP 민간 고용자 수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오피셜 고용 보고서 이전에 발표된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요. 2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14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15만 명이었는데요. 이를 밑도는 수준이 나왔으니까 현재 증시에는 긍정적이겠죠. 고용이 완화됐다라는 것은 경기가 어느 정도 부진하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의 상승이 좀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주가는 오늘도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기존 345불에서 320불로 내렸다는 소식에 하락을 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과 관련돼서 아침에 CME 페드 와치를 살펴보니까 3월 20일에 있을 FOMC 회의 때는 95% 확률로 거의 동결이 확실시되고요. 5월 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결될 확률이 77.9%로 높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빠르면 6월달 아니면 7월달 정도의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 같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68.8%, 7월 금리 인하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7월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89%에 육박한 상황이에요. 아무튼 하반기에 들어서면은 좀 더 완화된 스탠스 금융 환경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금일 2.32% 하락한 176.54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나 볼린저 밴드나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들이 이제 과매도권이 하단에 이르렀어요.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자리인데요. 작금에 그러니까 최근에 펀더멘털로 보면은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조심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에요. 4월 1일이나 2일이 되면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될 건데, 인도량이 발표가 되기 전에 기가베를린 근처 변전소에 화재가 있어가지고 기가베를린이 생산이 중단되었다라는 소식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고요. 기가베를린의 생산 중단은 하루 만에 그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 베를린 팩토리 헤드, 그러니까 기가 베를린 공장의 책임자가 되겠죠. 헤드니까. We expect power to be down for several days.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며칠 동안 좀 차단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 만에 생산 재개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겠고요. 가뜩이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3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틀 전이었네요. 테슬라 내부에서 비밀 IR 회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IR 담당자와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그리고 게리 블랙이 만났다라고 해요. 자, 회의가 끝나자 게리 블랙이 성명을 발표하듯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게리 블랙은 1분기 인도량을 42만 5천 대로 보고 있네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인도량 예상치가 46만 5천 대였는데요. 이것보다도 4만 대나 낮은 수치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예상치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기관들의 예상치는 47만 5천 대예요. 상당히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자, 이에 따라서 기관들의 1분기 예상치가 향후 몇 주간 계속 낮아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량도 마찬가지고 EPS도 마찬가지고 올해 전반적인 인도량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자, 일단 확실한 소스일지는 저도 불분명하지만 테슬라 IR 비밀 회의를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인도량 예상치가 210만 대에서 200만 대 정도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률입니다. 자, 이는 게리 블랙의 의견에서 내용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리 블랙이 말했듯이 42만 5천 대 정도로 1분기 인도량이 좀 내려왔어요. 월가 예상치랑 좀 차이가 크죠. 1분기 인도량 감소로 2024년 전망도 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1분기와 2024년 전망치가 전체적으로 낮아진 이유는 현재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델 3 하이랜드의 생산 라인 변경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연초에 홍해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좀 전에 알려드렸듯이 베를린 변전소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1분기 인도량의 감소가 일어났고요. 현재 중국 내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있어요. BYD를 필두로 해서 가격 인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니까 아무래도 EPS에서도 하락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는 5.5%로서 자동차 할부금리,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6%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비싸다라고 느끼던 고객들이 테슬라와 같은 배터리 EV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자 테슬라 경영진은 2024년은 투자의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예상 2024년 성장률은 10%고요. 음의 성장률을 회피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부문 매출 총이익률 이게 중요하죠. 이게 현재 한 17%대를 보이고 있는데 15에서 17%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바닥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회의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도량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테슬라의 마진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차량 판매에서는 기대할 만한 요인이 적은 2024년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 빨간색 선 테슬라의 EPS가 되겠죠. 현재 3불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EPS가 이렇게 하락하는 한 주가는 잘 오를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EPS 빨간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이 비밀 IR 회의에 참여했던 아담 조나스 역시 이렇게 레포트를 제출했는데요. 오늘 주가를 낮춘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겠죠.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불세력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세력이 이런 기관이 목표가를 낮췄으니까 시장에 충격을 줄 법도 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읽어보면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테슬라를 AI 오토노머스 회사로 여기고 있어요. 자,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핵심 자동차 수익, 그러니까 뭐 오토 그로스 마진,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한 AI 회사로서 신용을 얻기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SD라든지 슈퍼차저라든지 자, 이러한 AI와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차량이 일단 많이 판매가 되어야지 AI 회사로서 역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차량 판매 성장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좀 충격적인 코멘트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차량 마진율이 떨어지고 EPS가 하락을 하면 주가가 $100에 수렴할 수 있는 베어 케이스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2022년 하반기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100불까지도 갔었는데 그런 상황을 떠올리는 코멘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마지막 부분에 좀 희망적인 멘트가 있는데요. We expect to learn much more about during the 2024 Tesla AI Day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 AI Day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가능성을 내비쳤죠.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와 함께 비밀 IR 회의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 담당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AI Day에서 옵티머스의 발전과 같은 AI 기술을 또 느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리 블랙도 이 IR 비밀 회의에 참여를 했었는데 또 의미심장한 하나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EPS가 2.7불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4.07불, 2023년에 3.12불에서 또 많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어쨌든 올해도 전년 대비 좀 더 많은 인도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불까지 떨어진다는 건 좀 충격적인데요. 정확히 2.7불의 출처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7불로 계산을 해보면요. 현재 주가를 180불로 봤을 때 67배의 PER 값이 나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인도량 성장치가 11%에 이르를 수밖에 없겠다라고도 얘기가 나왔는데 회사가 11% 성장할 때 PER 값을 67배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판매량 증가도 42만 5천 되면 전년 동기 대비 1%밖에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정말 아담 조나스의 말처럼 테슬라 주가 100불에 해당하는 베어 케이스도 정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몇 가지 희망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아크 인베스먼트의 돈나무 누나 캐시 우드는 현재 바이 더 딥을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어제도 한 8만 주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때 엔비디아와 시총을 맞먹었던 테슬라인데 테슬라 현재 시총은 560빌리언 정도, 엔비디아는 2천조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거의 한 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어느 정도 저평가이지 않겠느냐. 테슬라가 지금 비자, 브로드컴, TSMC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일단 주가의 앞날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테슬라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저평가이니까 계속해서 바이 더 딥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보면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는 아직도 높아요. 345불에서 320불로 낮췄지만 320불 자체도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목표가를 보면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지금 시점은 바이 더 딥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사이버 트럭을 타면서 테슬라를 직접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짜 광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를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1대1 미팅을 요청을 하고 있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우리의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이고 우리 미국의 천재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해 걱정이 왔다. 그는 우리의 매우 똑똑한 사람 중 한 명이며 소중히 여기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제일주의고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예요. 현재 헤일리 전미 유엔 대사와 공화당 경선을 치르려는 과정에서 이미 트럼프로 지금 단일화된 것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만약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미 정치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워낙 변동이 심한 테슬라 주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떨어질지 언제 또 크게 반등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언젠가는 이 챗 GPT 모먼과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엔비디아 같은 상승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FSD 버전 12의 상황이 그리고 그 리뷰가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V12는 V11에 비해 개입이 100배 이상 감소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V12는 V11보다 놀라울 정도로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V11은 코딩이 30만 개나 들어가서 뭔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V12는 완전한 엔드-투-엔드 AI 능력을 갖춘 인간과 비슷한 운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자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V12 버전의 평가에 대해서 That is an accurate assessment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라는 거죠. 자, 한 가지 현재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닝 컴퓨팅 파워라고 해요. 자, 아직까지는 도조가 크게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많이 사와서 계속해서 이런 인공지능 신경망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팅 파워가 제약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 다만 but that issue is being resolved fast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러한 이슈도 문제점도 금방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 주가는 4월 초에 있을 인도량 발표와 관련해서 이를 좀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솔직히 이를 타개할 만한 단기적인 호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버전 12의 개선 버전인 12.3이 나와가지고 북미 한 40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와이드 릴리즈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주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6월이나 7월 달 정도에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테슬라 주가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앞서 살펴보셨던 FSD 버전 12가 탁월하기 때문에 연내 포드와 같은 기업에 라이센싱 딜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게리 블랙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7번이 가장 강력한 테슬라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작금의 테슬라 주가 상황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워낙 이렇게 주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식에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정말 10년, 20년 투자해야 될 만한 주식이 테슬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머릿속에서 지워놓고 계속해서 끌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서민에게 여유 자금이란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10년, 20년 후에 내 노후라든지 아니면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없는 돈 셈 치고 지속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테슬라의 최전성기는 2026년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 하반기가 되면은 모델 2가 나오고 2026년에 이제 25,000불짜리 모델 2가 글로벌에 상당히 보급이 될 수 있고 이게 로보택시의 근간이 되는 모델이 될 수 있고요. 2026년부터는 옵티머스 로봇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전성기는 2026년 이후니까 그때를 기약하면서 지금의 힘든 시점을 잘 견뎌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